7월달치 숙제하러 왔어요. 8월달에는 휴가철이니까 한 달 좀 쉬고 행정통합에 가장 민감한 데는 경상북도 북부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대해서 행정통합이 되면 어떤 발전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정밀하게 정리해서 경북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미 통합법안도 경북에 전달을 했고 행정통합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문제도 대책을 어제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보냈습니다.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지금 경상북도의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검토하고 서로 이제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면 정부와 그 다음에는 협의를 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와 협의된 안을 가지고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늦어도 금년 10월경까지는 의원입법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정부 사업으로 어제부로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정부에서 금년 중으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야당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의원입법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뭐 있나? 그다음 뭐 있어? 중요한 거는 지금 다 보고를 했고 절차를 보고를 했고. 시장 그 행정통합 중이고 대책을 경북도에 전달했다가 되고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 좀. 그거는 이야기하면 경상북도가 불쾌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인데 왜 대구에서 하느냐. 그런데 행정통합을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몫, 자기들 몫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은 법안도 내가 보건대는 퍼펙트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북부의 지방에 대한 대책도 그게 공식 발표되면 북부 지방에서도 아마 대폭 찬성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게 도 단위의 기관으로 현재 체제로서는 불가능해요. 특별시 체제가 돼서 집행기관화 될 때 그게 가능한 발전 방향입니다. 또 경북도에서는 대구시 쪽에다가 어떤 안을 제시한 건 없습니까? 제출한 거 없어요. 경북도에서는 우리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여러분 벼락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 2년간 권영전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하고 행정 통합을 하면서 수없이 논의를 했던 문제, 그 문제 가지고는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법률도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 자료 만드는데 우리 통합특별단에서 한 달간 철야를 했습니다. 주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 계획은 목요일쯤 대구시 안을 기자실에 와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경상북도 쪽에서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발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님, 어제 그 환경부 장관님하고 이제 안동 시장님 저희 기자들 나오고 나서 뒤에 좀 어떤 얘기 더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제 환경부 장관님하고 안동 시장님 만나셨잖아요. 저희 이제 기자들 빠지고 나서 좀 뒤에 어떤 얘기 하셨는지. 원래 그런 거 결정할 때는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장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환경부 장관 주재하에 안동시장하고 대구시장이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환경부 장관이 대구시 예우 차원에서 장관이 내려와서 그걸 국가의 공식 사업으로 확인해주고 그리고 퇴임을 앞둔 장관이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에 관해서 대구시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파격적으로 대구시 내려와서 정부 정책으로 발표를 해준 겁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 참 고마운 일이죠. 지금 정부가 이제 맑은 문 하회에서 의원 입법을 하게 되면 그 낙동강 위협 물관리위원회 의견이나 그런 것도 필요한 분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그 절차는 절차대로 거칩니다. 거칩니까? 은예타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물관리위원회 결정하는 절차는 정부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충주댐, 안도댐, 이마댐 세 개의 댐 연결하는 안에 대해서 이마댐, 안동댐은 연결이 돼 있고 네네 세 개 댐 충주댐 연결하자는 안은 남한강 물이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 수량이 풍부한 것을 장마철 돼서 서해안으로 흘러보내기가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한 충북지사가 제안을 했어요.
남한강 수계하고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면 영남의 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안동시장이 김영환 지사하고 좀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 경상북도 소관. 그래서 이철우 지사하고 협의하는 게 낫겠다. 그래 하는 게 모양이 맞지 않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진짜 뭐 아침에 의회 말씀하시면서 공직생활 중에 지금 배우고 계신 참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행복하죠. 행복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검사 11년 했고 정치 29년째인데 대구에서 지금 보낸 2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선 공무원들이 역량이 탁월하더라. 여태 대구시 공무원들이 만내리즘에 젖어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혁신대열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혁신의 결과가 바로바로 또 나오니까. 그리고 정부하고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대구시 일이라면 거의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니까 대구시가 지난 30년 동안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2년 동안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경북지사 할 때는, 경남지사 할 때는 물론 내가 뭐 밖에 나가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그거는 7살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7살 때 고향 떠났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데 대구는 친구가 많거든. 행복한 시간이었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2030 지지율이 좀 유독 높게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내가 어제 페이스북에 잠깐 썼지만 난 그거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특히 대구에서 전국의 2030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높은 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73%야. 가장 예민한 세대가 30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발적인 지지세가 오르는 것은 대구를 30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고담시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막 기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고담시티라고 했는데 청년이 떠나는 도시죠. 근데 20, 30대 시정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전국에 비교해서 높다는 것은 그거는 청년들이 이제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 되어 간다. 그런 뜻에서 나는 참 고무적인 일이다. 근데 변화를 느끼는 체감하는 세대가 청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그 공적인 일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가 화를 역정을 좀 낸 거는 대구 물 문제가 30년 숙제예요. 내가 20년 전에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부터 대구 물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첫 단초가 어제 정부 작업을 공시한 해평치수장에서 낙동강물 가져오자. 그게 구미시장이 폐악질 부리는 바람에 파기가 됐어. 그럼 더 좋은 물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부도 설득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은 게 어젠데 내가 방송보다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적어도 기자라면 그런 물 문제는 상식을 갖고 덤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마당에 그걸 해방 놓으려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한다는 시정을 비판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나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응급자살센터 문제를 지적하기에 내가 이튿날 그날 당장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그걸 내가 그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다 못 봅니다. 그 예산 10억이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난 몰라요. 심무부서에서 하는데. 그 당장 그 예산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좀 살리라. 비판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그러나 비방해서는 안 돼요. 비판과 비방의 차이라는 거는 근거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만 하는 건 그거 언론의 역할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얼마든지 언론에서 비판을 하면 우리 바로 보고 잘못됐으면 바로 고칩니다. 시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합의안은 좀 언제까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기한을 혹시 생각하시나요? 늦어도 8월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늦어도 8월까지는 그게 이제 8월까지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어려워지고 이게 8월까지 돼야지 9월 초에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이제 시도의회 통과도 하고 법안 발의도 해야 되겠죠. 법안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통과가 됩니까? 이철우 지사는 내년 2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내년 2월까지 통과돼도 충분하다. 지난번에 그 행정통합 때 지금 도청 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산하 기관들하고 뭐 이런 걸 그거는 북부 발전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일부분이고 파격적인 북부 발전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경북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님, 그 맑은물 하이웨이 그 사업을 어제 이제 정부 사업을 공식 시작을 했는데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하고 하류하고 분리해서 낙동강 유역물관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난번 간담회에도. 그래서 다른 지역이 지금도 지금 오늘 기사 몇 개 나왔던데 반발이 심하지 그게 분리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강변여가수 하는데 여러분 강변여가수가 어떤 건 줄 압니까? 수돗물 생산하는 가격의 2배에서 4배까지 비쌉니다. 강변여가수는. 그거 경남에서 김해 강변여가수 하려고 김해시에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수돗물 값이 2배에서 4배로 폭등합니다. 이 강변여가수라는 거는 인근 지자체의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게 오히려 댐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환경부에서
46만 톤하고 대안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군위댐, 그 다음에 영천댐, 그 다음에 가창댐, 공산댐 그 물고기를 좀 키워가지고 그렇게 수량을 확보하는 게 낫지. 강변 여가수 그거 가지고는 원수를 만들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 어느 방송에서 수도 물값이 비싸진다 하는데 수도 물값은 좀 비싸지겠죠? 그때 물값이 조금 비싸진다고 해서 현재 있는 물을 계속 먹자 그런 논리는 맞지 않죠? 실제 강변에 가서 양이 안 나온다고요. 양이 나오고 안 나오고 원수 생산 비용이 2배에서 4배 이상 비쌉니다. 지난주 사대강 할 때 캠프 캐롤 저기 외관에 있는 거기 비상용으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외관 철교 아래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고 유사시에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하나 해놨는데 양이 안 된다. 양도 안 되고 비용도 안 되고 어려운 방빈이 와서. 그건 정책 수단으로 채택할 것은 못 됩니다. 시장님 그 안동시하고 뭐 상생 협력 차원에서 뭐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조금 논의 중인 게 있으십니까? 안동시와 뭐 상생 협력 차원의 지원 사업 같은 거 논의 중인 거 있으십니까? 지금 시작해야죠. 그냥 해평에서 그냥 하자고 했으면 어렵게 우리가 2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해평에 물 가져온다는 게 그 낙동강 물 아닙니까? 응? 그 낙동강 물 원수 가져오는데도 거의 30만 톤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안동댐에 환경부가 책정하는 건 46만 톤입니다. 근데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60만 톤까지 될 수도 있어요. 시장 좀 오픈에 그 치료 페스티벌 때 온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야, 대구에 또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응? 랜드마크. 그 뭐 우리 그 캐티 후적기 뭐 두바이 수변도시 뭐 그런 계획도 있고 한데 이 와볼라키가 대구가 딱 꼬집어서 얼마나 이익이 없다. 랜드마크를 뭐 어떻게 치맥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혹시 시장 뭐 랜드마크나 이런 거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나 이런 거요. 랜드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지난 30년 동안 뭐 했어? 응? 대구 볼 게 없는데 지난 30년 동안 뭐 했어요? 근데 지금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아니 그 외국은 이제 저 외지인데 서울에인데 네 소개시켜줄 게 있나 하고 뭐 신천 프로포즈 한다고 하니까 예. 그걸 갖다가 무슨 프로포즈 할 장소가 없어서 애 안 낳냐.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그거 이미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아니고 신천 테라스라고 의회에 이미 승인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청년들의 꿈과 낭만이 있는 장소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1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장소 만든 게 옳냐 그러냐 그러는데 이미 그 신천에 신천 테라스라고 만들기로 한 그 지역입니다. 그걸 청년들이 꿈과 낭만이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 불과한데 그걸 시비를 걸고 한 거 보니까 참 시비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나 단체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 시비 단체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무고 단체에 불과하죠. 얼마 전에 또 어느 시비 단체에서 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안 했다고 패싱했다고 막 떠들어서 그게 어떻게 패싱입니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막 떠드는데 그 떠드는 걸 또 받아 열심히 적어가지고 대구시에서 마치 시의회를 무시한 양으로 그런 식으로 시비 거는 그거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비단체입니다. 무고단체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대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100+1 정책을 보면 그 중에 보면 이제 빅 프로젝트도 있고 또 이제 버스 무인 승차라든가 그런 일들 그다음에 그 대형마트 편의 휴업 그다음에 어제 정부에서 대구로 관련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 대구로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어제 검토를 했어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 배민이나 이런 데서 워낙 수수료를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저는 보니까 빅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의외로 그 생활혁신 있는 분야들이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큰 프로젝트들은 시민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접하니까 아직 좀 미래의 문제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생활혁신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구로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부산하고 충남 대전은 거의 포기했거든요. 폐지를 했거든요. 원경을 돈이 없으니까 뭐. 근데 대구로는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생활혁신 이 분야들이 의외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대구로도 그래요. 그걸 내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그걸 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고발이나 하고 기초조사를 안 해봐. 고발이나 하고 그러려면 기초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알고도 그거는 또 덮어 씌우는 거야. 공공 앱이 민간 앱하고 경쟁을 해서 지금 제대로 성행되고 운용이 되는 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공 앱이 이익을 목적으로 오로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게 어떻게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시비를 못 걸어서 안달이 나요. 얼마 전에 그 대리운전도 한번 얹어보라고 했지만 그것도 시비를 걸면서 영세업자들 다 중인이었던 게 영세업자 대리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 줄 알아요? 그 대리운전에 대한 그 책임보험이나 책임보상제도 같은 거 우리나라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대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 올린 걸 그것도 시비 걸고 대들고. 지금 10월에 하는 픽스 있지 않습니까? 픽스. 한국판 CES 대구에서 하는 거. 그건 지금 서울도 그런 걸 하는데 서울이 지금 좀 잘 안 되는가 봐요. 우리는 혹시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서울이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나는 관심 없어요. 대구 것만 잘 되면 돼요. 아직 내가 중간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 달 전인가 이야기할 때는 버스가 74%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내가 보고 들은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100% 차겠죠. 시장님 어제 알파시티에도 이제 팹리스가 처음 하나 들어오고 그 알파시티는 좀 요즘 이렇게 주목을 많이 끌고 기업들도 많이 올 상반기에만 많이 왔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첨단 복합 의료관리 그게 보면은 그게 코로나 2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 R&D 예산 줄이는 바람에 기존에 계약된 그 대기업하고 했는 것도 되게 계약이 많이 됐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도 기사 검색해 보면 19년 이때까지는 거기서 100억대 이상 기업이 한 열 몇 개나 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시장님 얼마 전에 또 가스공사에 그 서한문도 보내고 대공원행하고 거래를 좀 해주라. 그때 민생 토론에서 나왔는데 가스공사는 그게 좀 지역 기여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첨보에 좀 관심을 좀 조금 가질 필요가 더, 있나 싶습니다. 좀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번에 내가 한번 가스공사 사장이 처음 인사 왔을 때 페가수스 농구단에 우리가 땅을 제공할 테니까 농구전용 구장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떠냐. 이런 지역에 거절하더라고. 그 뒤로부터 니 오지 마라 그랬어. 니 오지 마라. 괘씸하지. 지역에 내려왔으면 지역에 무슨 투자를 하고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해야 되는데 가스비는 올려달라고. 괘씸하지. 지역 기여를 안 하면요, 그거는 지역에 내려와 있는 기업, 그 공기업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무를 가스공사에서만 애들만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우리 혁신도시와 다 보냈어요. 다 보냈습니까? 다 보냈어요. 그거는 아이엠뱅크가 시민, 전국적인 은행이 되면서 대구에서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이 된 사례는 이 유사일에 처음입니다. 부산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만큼 그거는 대구 금융업계로서는 쾌거입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아이엠뱅크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이엠뱅크가 크는데 도움도 되고 또 대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춘복단지 입주기업 지원 춘복단지 의료 관련 기업들은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거 결국은 디지털 도시가 되면서 복합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복합 상승학과가 있었거든요. 시장님,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어제는 또 이제 국민의힘 합동연설에서 좀 물리적 충돌이 지지자들 사이에 좀 있다고 하는데 좀 일각에서는 뭐 극단 정치, 뭐 혐오 정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어디 미국만의 일입니까? 한국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똑같아요. 응? 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유럽 각국에 가보세요. 똑같이 극단적인 혐오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잖아요. 진영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면 도둑놈이라도 오케이. 그게 뭐 미국만의 현상도 아니고 유럽, 대한민국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피격당했죠. 살해당했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유일하게 없는 데가 북한이야. 북한 외에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 당대표 뭐 여기는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기억석이 없으니까. 아마 당원들이 깨어 있다면 생각은 좀 달라질 겁니다. 깨어 있다. 당대표가 지금 되어본들 우선 첫째, 공천권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 광역은 경선입니다. 전국이다. 당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기초는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들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당대표가 작용할 여지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이미 돼가지고 자기들은 4년 임기가 보장이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장악할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당대표는. 두 번째, 원외가 당대표가 되면 점점 그게 더 심화됩니다. 내가 2017년도 당을 떠맡고 있을 때 난 그거 하기 싫었어. 그 다음에 지방선거 못 이길 거는 그 뻔한 거야. 근데 그 대표를 해본들 국회의원들이 말 안 들어요. 그때는 의원도 아닐 때라서 의원총회에 안 들어갔다고. 그건 의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자기로서는 이게 합의가 안 된다고 내보고 좀 들어와 달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뒤에서 친박 몇몇이가 술 먹고 들어와서 의원도 아닌데 왜 들어왔어요? 이래 묻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대표는 공천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대표 대본들 공천권 없어요. 그 대선 나가려면 내년 9월 초에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저 아무리 치열하게 해본들, 저 당대표 대본들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대 여당의 폭주, 야당의 폭주를
당대표가 어떻게 맡겼어요? 원내대표만 골병 드는 거예요. 하여튼 맑은 물 하이웨이 하면서 대구 미래 100년 준비는 거의 추추돌은 다 놓았다. 이제는 하나하나 내용물만 채워주면 된다. 지금 그래 됐으니까 지금 내가 그만두더라도 대구시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2년은 더 해야 되니까 임기가 됐으니까 좀 이제는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다 보면 좀 너무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하고 여름 잘 보내시고 9월달 봅시다. 네.